이슬이 마슬이 상표 마법사 이슬이벨리사입니다. 오늘은 나한테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 내가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그 날부터 사업을 접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어나서는 이제 안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제 대응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경고장을 받게 되면은 너무 두려움이 커져서 막상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위험을 더 키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응 방법을 잘 알아두시라고 본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이 경고장의 내용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경고장은 다 달라 보여도 결국에는 그 경고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일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경고장을 보내는 사람 측에서 나는 이러한 상표를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이고 너는 지금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너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상표는 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거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나는 너한테 이런 민사소송도 제기할 거고 이러한 형사적 조치도 제기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에 침해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장에는 먼저 가장 중요한 등록 상표의 정보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장을 받고 정말 이 사람이 유효한 등록 상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록 번호라는 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고장을 보내는 사람 측에서 너가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나는 이 상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 침해자의 홈페이지라던가 침해자의 판매 물품 같은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첨부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너의 이러이러한 사용을 내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하고 상품도 동일 유사하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한다. 이 요구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똑같은데 이제 상표 사용을 당장 중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지까지 벌어놓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과도 요구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확약서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 침해 물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제작해 놓은 그 판매량이 그런 제품의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재고는 어느 정도 남았는지 이거를 공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내가 너한테 민사상 조치 뿐만 아니라 형사상 조치를 취할 거다. 구체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이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적 조치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거고 이거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다 하면서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고장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아둬야겠죠. 이제 첫 번째는 정말 내가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등록 번호를 줬을 테니까 이 등록 상표가 정말 유효한 상표권이 맞는지 이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이제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등록 번호를 기재했을 때 이제 쉽게 이 상표권이 유효한 상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사실 중요한데요. 이 유효한 상표권이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있을 때 이
등록 상표와 내 상표가 동일 유사해야만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표장도 동일 유사해야 되고 사용하고 있는 상품과 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이 서로 동일 유사해야만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내가 상표권을 진짜 침해했는지 아닌지 조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등록 상표가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랑 표장이 정말 뭐 문자인 경우에는 문자가 동일하고 이제 글자체 정도만 바꾼 경우다. 그리고 업종도 동일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표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사실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쪽은 상표권자 측이죠. 그래서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고 기타 다른 법적 조치들도 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상표권자가 요구하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들어주면서 그래도 조금 손해배상금을 이제 좀 낮출 수 있는지 좀 최대한 양해를 구하는 방향 쪽으로 경고장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전반적인 스탠스는 내가 잘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최대한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소통을 잘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침해인지 아닌지 이제 좀 애매한 경우죠. 내가 보기에는 애매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 상표가 비유사해서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시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상표권 침해가 맞는 경우에는 이제 민사상, 형사상 조치를 당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경우에는 변리사한테 상담을 가서 이제 나는 이게 비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침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이제 검토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비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변리사 검토 의견상으로는 침해가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임의로 생각해서 이제 뭐 답변을 안 한다거나 혹은 답변을 했을 때 이거는 침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그쪽에서 분명 가만히 침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수용하지 않네? 그러면 그냥 뭐 참아야겠다. 혹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서 민사상 혹은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생각해서 경고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제 변리사한테 이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을 물은 다음에 만약 변리사도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경고장에 대해서 이제 회신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침해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어떠한 경우든 경고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경고장을 보낼 때 이 경고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한 7일 정도까지 이제 답변을 달라라고 기간을 생각보다는 이제 촉박하게 줍니다. 내가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 안에 회신을 주면서 이거 내가 금방 이제 검토 중에 있어서 금방 이제 회신을 주겠다라는 짧은 회신이라도 이 7일 내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면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미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신을 먼저 주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고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상표에 대한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마법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